안녕하세요. 간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별을 겪으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별을 했고 제가 저를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네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이제 이 애도의 5단계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부정.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노. 화가 나죠.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사람마다 그 기간도 좀 다르겠지만 저는 어제부터 분노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연애가 끝나고 화병이 난다거나 네. 화가 나거나 네. 그런 경우는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일 거예요. 내가 준 사랑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이 사랑했다는 생각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화가 나는 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분리된 몸으로, 나를 에고로 보는 한은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없고, 이것은 연애를 할 때 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의 고통에서, 화가 나는 단계에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이 이별의 고통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 생각을, 지금 내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계산이 들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 XX는 날 사랑한 것도 아니라는 둥 별 생각이 다 드실 텐데요.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보통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생각 중에 과연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특히나 어떤 이별을 맞고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이 지나가네, 내가 지금 화가 나네 하면서 철저하게 내 생각과 감정의 관찰자의 위치에 나를 두는 그 연습. 이것도 명상이기도 하죠. 마음 공부의 기본이기도 하고, 윗바사나이기도 하고,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떠오르는구나,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흘려보내셔야지, 그 생각을 붙들고 감정을 키우시면 잠도 안 오고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가 될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더 사랑했다 는 생각이 버려지지 않아서 힘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또 뭔가를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저는 사랑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건 이 A라는 사람이 B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죠. 이 사람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이유가 있겠죠. 예전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든지, 혹은 지금 다른 일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사랑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더 많이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능력이 충만한 나 자신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이 다음에도 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래도 내가 준 만큼 되돌려받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그 사랑 다음 연애 때 다른 인연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사 세웅지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훨씬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는 훨씬 더 내가 사랑받는 경험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제일 먼저 분노로 가득 차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가장 먼저 가득 차는 것도, 사랑이 가득 차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기보다는 먼저 나를 가득 채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사랑을 주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그리고 또 축하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 연애 덕분에 내 경험치가 또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봤잖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상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구나. 다음에는 나는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이 얻게 되신 분명한 알미 있을 거예요.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연애를 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야말로 돈을 주고 절대 살 수 없는 경험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를 쓰면서 그 귀한 경험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진짜 좋은 파트너를, 좋은 반려를, 좋은 나의 짝을 찾기 위한 굉장히 소중한 기준 하나를 내가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생각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난 연애에서 손해봤다. 혹은 기만당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나의 경험치가 그만큼 쌓인 것에 대해서 내가 썼던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노력들은 그냥 그 소중한 경험을 얻기 위한 그냥 수업료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받아요. 마음이 안 가라앉혀져요. 하시는 분들. 마지막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 혹은 2년 후, 뭐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나하고 너무 잘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혹은 까만 턱시도를 입고, 혹은 뭐 빨간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부케를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신부 입장하려고.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연애가 깨져서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더 많이 준 것 같아서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화나는 이 마음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지난 우리의 모든 과거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과거라는 어떤 그 벽돌 한 장만 없었어도,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인연들 한 사람만 빠졌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내가 아니겠죠. 내 미래에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혹은 행복한 어떤 동거를 하고 있는 그 미래가 가능한 것은 내가 이런 연애 헛발질을, 나와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연애해본 경험들 때문에 미래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실패한 이 연애를 하나의 그냥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손해본 게 아닌 거죠. 어때요? 이건 좀 괜찮지 않나요? 자, 그리고요. 그래요. 뭐 듣고 보니까 잠시는 마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다스리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모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내가 연애 끝났다고 막 화가 나고 막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에너지 막 내뿜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나한테 좋은 인연이 끌려올까요? 그럴 확률이 좀 낮겠죠. 반대로 내가 지난 연애를 축복하고 축하하고 경험치가 쌓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죠. 꼭 그게 아니어도 지금 내 마음도 훨씬 밝아지겠죠. 저는 그래서 한동안 하고 있지 않던 감사 일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연애가 끝나고 화가 나는, 상대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는 이런 시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의 긍정성을 발휘하는 거죠. 감사한 일 찾아볼까요? 일단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던 그 연애가 끝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미련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상대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다른 이유로 그 연애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드디어 나를 충만하게 해주지 못했던 그 연애를 끝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연애가 끝나면 굉장히 헛헛하고 외로울 수 있는데, 이때 지금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넘게 유튜브를 하지 못하다가 연애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련의 상처를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경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합니다. 네.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니까요. 그 사람의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나의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저에게 올 더 멋있는 사람, 저와 더 잘 맞는 사람에게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 맑고 더운 이 날씨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고 요 인근 지역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맑은 날씨, 여름에 이 더운 너무 자연스러운 이 날씨, 이 당연함에 이 자연스러움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앞에 놓여있는 선풍기에도 감사하고 제가 입고 있는 옷에도 감사하고 제가 먹었던 아침밥, 점심밥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리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감사할 거리는 10개, 20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열받고 화나고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것,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꿀팁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그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와 함께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저는 저에게 스스로 선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즐거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오후에 집에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집에 있지 않고 사실 어제 되게 좀 중요한 줌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 않고 다른 동네까지 가서 독서 모임을 갔다 왔거든요. 나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른 동네도 다녀오고 하니까 훨씬 더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의 책도 되게 좋아가지고 좀 영감도 받고 왔고 훨씬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집에서 계속 열받는 상황에 있지 마시고 좀 장소를 바꿔서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에 가셔서 기분 전환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회피하지 않고 그래야 가장 빨리 고통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만 내가 담겨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분 전환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 그리고 또 부정할 수 없이 고통이 몰려올 때는 또 직시하세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같이 하시라는 거죠. 오늘 알려드리는 팁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직접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벌써 지금 저는 기분이 되게 괜찮거든요. 감사일기도 써보시고요. 또 여러분이 정말 나와 잘 맞는 짝을 만나서 딱 식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인연 따위 뭐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네, 그냥 내가 했던 경험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